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만들어내는 통계 자료인데요. 평균적인 한국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 적자로 부모님과 나랏돈을 사용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돈을 좀 벌어서 흑자 인생을 살고 다시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되는지를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지금 마지막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2022년 발간된 리포트이고, 여기서는 27세가 되면 첫 번째 흑자 시기에 돌입하고, 그리고 61세가 되시면 마지막 적자 시기로 돌입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현금 흐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61세라는 시점을 영구적으로 뒤로 늦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조금씩 적자에 가까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시점이 결국에는 오긴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 시점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자산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젊어서 돈과 건강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원리, 그러니까 소비 자본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자꾸 사게 만들어서 그걸로 소비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또 회사들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굴러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건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그리고 상징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SNS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교환 가치나 상징 가치, 그러니까 어떤 사치품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들을 쫓는 마음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쓸데없이 필요하지 않은 소비들을 또 부추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20대, 30대, 40대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좀 만진다라고 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 몸의 번뇌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독, 탐욕과 분노, 무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잘 이해하고 나면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자극에 대한 이런 탐욕들이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방향, 그러니까 사람의 화병을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달성하는 것을 욕심을 채우는 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욕심은 채워질 수가 있고, 이렇게 채워지는 욕심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영속적일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엔 탐욕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음에 의한 어떤 밑빠진 독에 모든 자극원과 물질적인 것들을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돈이나 음식, 술과 마약, 물건, 성적 쾌락, 인기와 명성 등등이 있을 텐데요. 이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가속노화의 생활 습관과도 관련이 있죠. 문제는 이런 탐욕은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성취하거나 또는 쾌락을 얻었을 때 일시적으로 나왔던 도파민 수치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을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증가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여러 가지 변화, 그러니까 해마가 위축되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분노와 관련되어 있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결국에는 어리석음과 탐욕 증가로 이어지는 가속노화의 악순환이 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번뇌를 만들 수 있는 불교의 삼독인 탐욕과 분노와 무지는 어찌 보면은 화병을 만드는 근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극원과 쾌락원, 이런 것들은 왜 결국에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젊은 분들께서는 그런 식의 삶을 살다가는 너무 노잼이 되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껏 즐길 수 있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분들, 악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쾌락에 대한 자극이 왔을 때 우리의 도파민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결국에는 기저치보다 더 많이 내려간다는 거고요. 이렇게 기저치보다 많이 내려가는 거는, 비유를 들자면 어떤 콜라를 한 잔 원샷 했을 때 처음에 혈당이 올라갔다가 그 올라간 혈당이 인슐린을 맞고 떨어져서
다시 기저치의 혈당보다 떨어지면서 그때 식탐이 생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느낀 만큼의 쾌락과 즐거움은 정확히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나에게의 스트레스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또 가래를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은 자극을 느꼈을 때는 점점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또는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나 또는 어떤 물건을 사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사람의 몸에 남는 것은 사실은 만성 스트레스, 그러니까 화병이 되는 것이죠. 알코올의 주입도 사람 몸에서 스트레스가 됩니다. 물론 알코올은 독소기 때문에 이 그림만 가지고 알코올이 스트레스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알코올을, 그러니까 포금을 하는 것, 술을 많이 먹는 것, 포금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주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한 양에 대략 소주 2병 반 정도의 알코올을 주입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혈중 농도가 10배 이상 증가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적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가속노화를 악순환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병의 근원이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암도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다 맞는 말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크게 수면장애, 우울, 불안, 이 3가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서 판단력을 떨어뜨리고요. 또 쾌락에 대한 취약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루 종일 굉장히 지치는 일을 하고 나면 저녁에 퇴근할 때 끊임없이 핸드폰을 스크롤하거나 또는 집에 가서 맥주 한 잔을 원샷하고 또 누워서 비디오를 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인지 자원들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인지 자원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인지 자원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조금씩 더 쾌락에 대한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결국에 몰입도 어렵고 집중을 하기도 어렵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몸에는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결국에는 비상 상황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시대에 맹수가 나를 추격해 온다거나 그런 상황, 또는 전쟁에서의 상황,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일단은 내가 주변에 있는 음식들을 아무거나 주워 먹고 싶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쾌락에 더 취약해진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를 섭취하고 나면 그 에너지가 안타깝게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 상태에서는 근육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 지방에 쌓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는 나오지만 근육은 빠지는, 그러니까 이티 체형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또 생기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복부 지방에서는 사이토카인들을 내뿜어서 만성 염증을 만들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의 노화가 가속되고 세포 노화도 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여러 생활 습관 요인, 그러니까 피로감을 악화시키고 수면을 어렵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쾌락에 취약하게 만들면서 술이나 담배, 당분이 땡기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생물학적인 노화를 가속시키는 겁니다. 제가 탐진치의 악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보상 시스템의 설계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극, 그러니까 즐거움의 양이 아무리 증가된다 할지라도 많은 자극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보상 회로가 점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보상의 정도는 점점 줄어들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반대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방향 또는 경박단소한 방향으로 삶을 설계한다면 점차 더 적은 자극으로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사례가 되면 이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같은 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에는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도 사람은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소유나 쾌락, 즐거움을 무한정 늘려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닿을 수 없는 신기루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소비나 향락은 결국에는 나의 노화 속도만 빠르게 만드는 해로운 방향의 삶의 해로운 방향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시대의 대문호죠.
피케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는 이유는 그저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기 때문인 경우가 더욱 많다. 결론적으로 젊은 시절에 만드는 여러 가지 과잉, 그리고 방탕한 삶,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삶들은 결국에 노화의 어떤 통장에 차곡차곡 노화의 결과를 저축하게 되고, 그 저축 결과가 쌓이게 되면 결국엔 노쇠한 몸이 되고, 그 노쇠한 몸이 오는 시점이 빨라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70대, 80대, 90대가 되었을 때 기저귀를 차거나 또는 돌봄 요구가 필요해지는 시기도 빨리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노화과학적으로 다시 이해를 해보시면 결국 국민 이전 개정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은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30세에서 대략 60세까지 흑자 인생을 사는데요. 대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측면에서도 사람은 이 시기 동안 기초대사량이 감소되게 되겠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과잉, 이때 술을 많이 마시고 움직이지 않고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많이 섭취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배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질환을 만들게 되고, 이런 고장들은 결국에 생애 전환기,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를 지나고 나서 이후에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이 빠지고 쇠약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씹기도 어렵고 삼키기도 어려워지는 제3의 시기가 오는데, 결국에 적자의 시기죠. 이 시기가 오는 기간을 점점 더 단축시키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과잉이 나이가 들었을 때의 빈약을 만드는 것이죠. 젊어서 돈 잘 벌 때 내가 탕진하고 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쓸 돈이 남지 않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린 나이듦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청년이나 중년, 그리고 초기 노년기에 경박단소하고 단박한 그런 중용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낭비해 버릴 수 있는 내 삶의 어떤 쾌락의 양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 이 개념, 그러니까 생애가 전환된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에 실수를 하십니다. 젊어서는 돈을 모아야 되고 은퇴 이후에는 모아놓은 돈을 쓰는 게 맞죠. 이거는 당연히 이해를 하시는데, 젊어서는 말하자면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열심히 드시다가 50대, 60대에 좋지 않은 건강검진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시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만 보씩 걸음을 걸으시고 또 잡곡밥을 드시면서 소식을 하시고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오히려 근육을 축내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젊어서는 탕진을 하고 나이가 든 후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비슷한 방식인데, 사실은 이것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젊어서 경박단소하게, 나이가 들어서는 생애전환기 이후에는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흰쌀밥도 충분히 드시고 또 고기도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근력 운동을 하시는 방향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의 탕진과 즐거움이 노쇠와 치매를 만들고 고장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인 결핍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정갈하게 삶을 만들고 느리게 나이 드는 삶의 방식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동시에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장기적 안목에서 자산과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몇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인지적인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흔히 고급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또는 좋은 느낌과 연관된 것이라고 하면 스스로의 건강에도 좋다고 느끼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톡스 주스의 이미지라든지 또는 어떤 천년 비타민이라든지 또는 유기농 시리얼, 이런 느낌들 있죠. 유기농, 천년, 디톡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장을 굉장히 근사하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런 것들은 그 성분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나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문제는 디톡스 주스에는 상당한 당분이 들어있고 유기농 시리얼이어도 사실은 그것은 정제 곡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젊었을 때 섭취하게 되면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장기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오류가 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는 18개월에서 24개월 이상을 사고하기가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렵 채취 사회,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는 그 이상을 사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람의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직 오지 않은 질병이나 미래의 기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는 작은 노력,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있는 돈을 저축하고 또 라이프 스타일은 경박단소하게 만드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미래의 큰 악결과를 예방해 줄 수 있지만 그런 사소한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몸의 운영 시스템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소식 절식을 해야 되고 노쇠와 질병이 생긴 후에는 오히려 하루 세 끼 잘 나누셔서 단백질 드셔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유튜브나 건강 상식을 보더라도 젊은 사람에만 효과가 있고 어르신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건강 정보들을 모두가 그냥 실천하시기만 하면 만병통치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편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오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편하고 싶은 본능이 있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먹어서 해결하고 싶어 하고 또 무언가 비슷한 거를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조던을 먹으면 농구를 잘하게 될까라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없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먹으면 관절이 좋아질 거다. 콜라겐을 구성하고 있는 또는 콜라겐 자체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소화와 흡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굉장히 작은 아미노산으로 또는 탄수화물로 분리가 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무언가를 내가 직접 노력하기보다는 치료를 받는다거나 뭐 주사를 맞는다거나 또는 마사지 도수 치료를 받는다거나 해서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노력을 하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편하고 싶은 본능은 우리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몸과 마음 건강이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이 이제 직선을 믿고 싶은 오류입니다.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하면 더 많으면 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물만 많이 먹어도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메가도즈 비타민 4g, 8g 무조건 더 많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악관계를 만드는 오류,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활성산소가 나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문제는 우리 몸에서 운동할 때 생겨나는 건강한 활성산소의 정도는 사실은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청소해주고 또 오토파지라고 해서 고장난 단백질을 청소하는 그런 기작들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활성산소는 오히려 노화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활성산소가 나쁘다라고만 무조건 들으시니까 활성산소를 무조건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산화제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운동조차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무조건 선악관계를 만들어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항산화 물질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은 생존율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영양제를 그래서 드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어떤 영양제 먹는 게 좋습니까? 선생님은 어떤 영양제 드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대부분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미 몸속에 충분한 영양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영양 과잉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영양 성분이 굉장히 농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온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고요. 피로감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고 식욕도 떨어질 수가 있고 전신 위압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영양제를 보충하면 그 영양제는 기사회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비타민 B나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여러 가지 비타민들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겐 충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인들에서 특별히 부족한 영양소가 세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잠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 비우기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죠.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가속노화의 악순환, 그러니까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어떤 악순환에 진입하게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고 피로가 늘고 쾌락에 취약해지고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똑같은 결과가 되고요. 운동이 부족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사람이 비만해지고 또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영양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잠이나 운동이나 머리 비우기를 보충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의 본능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대략 돈을 버는 기간 동안 큰 사기만 한 3번 정도만 잘 피해도 많이 지킬 수가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100세라는 기간 동안 돈을 모으시고 또 재투자를 하시면 대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개념에서도 10억, 20억 이런 부자가 다들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는 또 귀가 얇아지고 사기에 취약해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바심이 나서 그래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남들이 벌고 있는데 못 버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 어떤 랠리를 놓치고 있을 그런 걱정, 단기적 시각, 옆 사람은 달리고 있는데 나는 못 달리고 있는 느낌, 결국엔 급한 마음인 때문인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이 마음 챙김된 상태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번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이거는 내 몸과 마음이 느리게 나이 드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 챙김된 상태로 남과 굳이 비교하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자산이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사실은 남의 그런 어떤 꼬드김이라든지 또는 사기꾼들의 말이 내 머릿속으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포트폴리오로 분배해 놓은 그런 방식대로 장기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몸이 건강하고 또 내가 실질적인 부자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산 관리가 장기적인 성공을 거둬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공통적으로 건강과 투자 모두에서 첫 번째로 돈만 내면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다. 노력이 없이 이룰 수 있고, 특히 요술처럼 빠르고 쉽고 편안하게 너의 건강이나 또는 너의 수익을 달성해 준다고 약속합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오류를 사기꾼들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장사꾼들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니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은 다음에 항상 오르기만 하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종이로만 보여줍니다. 환매를 해달라는 분들한테는 또 환매도 해줍니다. 하지만 나중에 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은 실제로는 투자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투자금들은 다 그냥 탕진을 해버렸고 결국에는 까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특히 해외 유튜버들 보면은 굉장히 막 프로 건강관리로처럼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것을 먹고 똑같은 것만 먹고 똑같은 샤워하고 똑같은 운동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관리하는 걸 가지고 이제 과시하시고 그런 걸로 셀럽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좀 공허한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데 사람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건 생활 습관이건 간에 건강한 변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은 어떤 올바른 방향, 그러니까 건강함을 추구하는 방향성이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또 건강한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분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항상 변동하는 것이다. 심박수도 변동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반영을 하고요. 지역사회에서 연구를 해보면 사람의 노쇠 정도, 내재 역량 정도조차도 변동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장기간 생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침이 있다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이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고 언제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찍어 누르는 건강관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기계로 보는 건강관리 같죠. 장수마을 블루존이라고 해서 5군데 마을이 있죠. 이런 데서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항상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다만 과잉의 식사를 하지 않고
적당하게 식사를 하시면서 늘 즐기시고 때로는 와인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삶의 흐름의 평균선이 결국에는 건강이라는 달을 향하는 자세로 중용을 따르시기만 하면은 결국에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경제 측면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고 쉽게 또는 운동 없이 부작용 없이 쉽게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비법이라든지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손해 없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광고들은 피하고 항상 의심하고 아예 이런 것들은 제쳐놓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사고방식입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절제된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의 감소, 중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경제자본과 관련해서는 적절히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주 약간은 모험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락폭을 견딜 수 있는 나의 계좌와 나의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자 시스템은 사람의 내재 역량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내재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옆 사람의 어떤 유혹이나 사기꾼들의 유혹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부자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나의 마음의 여유는 불필요한 스트레스 상황과 탐욕, 분노, 무지에 빠지는 상황을 줄여줍니다. 한편으로 이런 부자 시스템은 나의 경제적 자원을 조금 더 나은 곳, 그러니까 나의 내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내재 역량을 증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또 건강과 관련된 비용, 돌봄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또 장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부자 시스템이 갖춰지면 내재 역량이 강화되고 내재 역량이 강화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100년 동안 굴러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부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효과는 점점 복리처럼 쌓이게 되고 그 차이는 가속 노화를 경험하는 사람과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느리게 나이 드시는 부자 시스템을 갖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